경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죠. KTX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그만큼 역사도 빨리 가게 되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의과 정신이 살아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우리 교과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괜찮나요? 마이크 목소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다행히 또 박사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연배들도 계시고 저보다 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싶은데 초짜 박사가 앞에 서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다시 한번 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제목이 약간 이번 강연의 주제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초중학교 복사교과서의 당군조 선사 분야 개정 과정 및 개정 방향 연구를 그래가지고 제 논문에서는 개정 과정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개정 방향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의과 역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 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 경주 모아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 원래 3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교대를 갔고요. 제가 교대 갈 때는 4대보다는 교대가 약간 실력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대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하고 조금 다른 길을 지나왔는데 2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역사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역사 중에서도 우리 상고사 분야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을 잠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기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경주입니다. 저기 잘 모르셔야죠. 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이제 발굴도 사진입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럼 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자가 들어가죠. 월삼을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수행이를 안겨 있고 최고의 소도고 신궁초도 마지막으로 박역거세가 탄생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정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물이라고. 지금도 우물이라고 문화해설사들이 해설을 하시는데 우물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85년도에 이제 발굴 보고서 보면은 우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 제가 할 예를 들었는데 많은 우리 역사적 유물들이 원래의 제 뜻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냥 처음에 들었던 그 어떤 지식을 그대로 계속 전하고 나정이 우물이더라. 경주 가면 정자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령정 뭐 이렇게 정자 붙은 게 전부 우물이라고 지금 모든 문화해설사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원래가 팔각신궁터전입니다. 그 혹시 드라마 선덕여왕 드라마 보신 기억나시나요? 그 미실 나오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신궁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굴 보고 해보니까 여기 북파인자 이걸 보고 우물이요. 여기는 우물이 아니고 신주터, 요즘 말하면 소도라고 굉장히 큰 솥대가 세워진 터가 이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는 이렇게 나정을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전체 상태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복원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팔각은 특히 우리 선부 사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전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두 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교육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업 시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국학교육 관련해가지고 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약성사고 그 다음에 민속학, 지리 요게 두 개 합치면 실질적으로 그 역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당 시간이 8시간. 거의 지금 4, 5, 6학년 거의 여기는 1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도 합치면은 최소 5시간에서 7, 8시간까지.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은 주당 3시간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에 역사 교육하는 시간은 딱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주당 3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5, 6학년 분이라고 묶어 놓았는데 전체에서 102시간 주당으로 나오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하고 잠깐 수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 역사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등으로 가면 더 심하죠.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2009개정 교육과에서는 한국 사례가 선택 과정이라는 지금 우리 역사 공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이 시끄러웠죠. 그러다가 2015 교육까지 되면서 다시 필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수를 보면은 이게 1년 가는 동안에 85시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는 그리고 이러한 시수 과정이 배정된 게 지금 초등 같으면 실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그게 주당 2시간씩 있어요. 그것도 5학년, 6학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5학년, 6학년 동안 딱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근대사 이전의 역사는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정책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역사 교육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같이 연구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교과서 분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손을 대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초중학교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듯이 80년대 초까지 한번 나누고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그 다음에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은 이유는 교과서 내용이 급격하게 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때 그 시절에 왜 교과서 내용들이 이렇게 변했나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들어가고 했는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교과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특히 상고사 분야만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역사라 그러면은 떠오르시는 낱말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성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우리 박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민족이 있은 후에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박은희 선생님은 역사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리 민족을 찾는 방법은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대동 보도사에 기록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많은 우리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 자료가 대체적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주로 정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토대로는 그 역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흔히 제야사학이라고 하시는 제야학자분들이 주로 민족사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당국을 비롯한 민족사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교과서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 연구를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서 고조선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단군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말 그대로 옛고자를 붙인 거죠. 조선, 이시조선이라고 조선 전에 있던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고조선의 의미가 모호해졌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동북공정 때는 이 조선하면은 중국은 기자조선이에요, 조선족.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만조선 이런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군조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배경을 파악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특히 요즘 학폭 문제,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큰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명칭은 초등은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등은 역사와 국사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은 한국사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는 국사로 통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구조는 이렇게 9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90년대 말까지, 80년대 말 초, 90년대 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쓴 논문은 2009 개정 교육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교과서 분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민족주의적 입장이다, 국수주의다. 우리부터 대충 남부조선 신하라 그러는데 그걸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장했다.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고 국수주의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입장 하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중화상황과 식민상황에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우리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당연히 두 번째 입장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2007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1학기 때 우리 역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광복 이후에 미군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 개정 교육까지 쭉 번호 순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7차 교육과정 다음부터는 연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2007 개정까지 돼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거의 10년 단위로 교육과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물갈이를 싹 하듯이 전체를 다 판을 엎어가지고 새롭게 짜는 교육과정이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체제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부분 고쳐나갈 수 있는 개정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이분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초등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금인정 교과서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금인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 걸 가지고 이제 교과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책은 교과서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부터 7차까지는 국정교과서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해서 학교에 보고하는 체제고요. 그 다음에 2007부터는 다시 이제 금인정 교과서 체제를 바뀌었는데, 초등은 국영수사과는 아직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정교과서 체제입니다. 중등은 이제 2007부터 바뀌었고, 초등은 이제 예체능 과목은 지금 금인정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가 바뀌는 이유가 전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과정은 모르고 교과서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은 교육과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배우셨죠. 교육과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어떤 차이가 뭐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배워야 될 목적과 내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게 교육과정이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자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교과서를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화된 것이 3차 74년에 금인령을 폐지하고 국정교과서로 만드는데 그때부터 시대 상황이 또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신체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 여기서 교과서 변화 과정을 쭉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옛날 책을 제가 스캔한 부분인데요. 예. 이 당시 공부하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발달한 사회생활, 그 다음에 바뀌가지고 이제 국사, 여기 3차, 4차로 바뀌고, 여기 6차고, 여기 2009교육과정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분량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차, 2차, 3차까지 교과서 분량을 상고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10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4, 5, 6, 7차 교육과정 때는 많아봤자 5쪽 정도 분량이 확 줍니다. 그 다음 다시 또 7차부터 2007, 2009까지는 또 분량이 또 10몇 쪽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분량수로만 상고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분량만 보면 벌써 기록할 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상고사, 당군조, 선사 분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상고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칭할 때 이 상고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뭉뚱그려가 전체를 상고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고사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복 이후 미군정기부터 3차까지를 한 목록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준은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과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다음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당군 조선의 시기, 강력,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당군조선 붕괴 이후에 개성국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기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쭉 한 걸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교과서에 초등학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주 북쪽에서 왔고 당군신화는 그냥 옛 기록이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교육과정 때는 사실로 또 기록이 됩니다. 2차까지. 그다음 3차 교육과정 때는 다시 또 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민적 교과서입니다. 3차 여기서부터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군조선 강력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데 지도로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서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미군정 때 만든 교과서에 이제 기자조선은 믿지 못한 전설이다라는 서술만 있고 그 외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자세히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이 망하고 세워진 나라다. 그렇게 위만이 새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만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사군도 미군정기 때 해가지고 쭉 2차까지는 또 한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보면은 남만주 해수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3차 교육 과정에 또 위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당군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로 제천문화, 하늘의 제사 지냈다는 문화, 그 다음에 뭐 상추, 그 다음에 희로조화였고, 그러다가 제천문화 하다가 갑자기 또 3차 때 나와가지고 제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풍년을 비는 행사예요. 격을 또 살짝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이 망한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군정기 때 이때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니까 이 저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군의 후손이고 부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되고 지도로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군정부터 3차까지는 유로한 초등학교 서술이 됩니다. 이 전체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10쪽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당시 이제 해방되면서 광복되면서 우리 역사를 되살리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까 미군정기하고 1차까지는 상대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차 때부터는 신화로 기록되고 그다음 내용도 줄어듭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봤던 부분은 당군조선 이후에 개성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고려, 백제, 진자, 옥저, 동해 그 각각에 대한 나라들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져가지고 유지되고 있다 개성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문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은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 제사 지냈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3차까지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차시별 교육과정별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4, 5,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교육과정도 보시면은 앞에 거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앞에는 아까 2페이지였죠. 그렇죠? 지금 요건 페이지 자체도 한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 내용 보시면 없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4, 5, 6차. 요때는 특히 당군조선사분야 관련해가지고 딱 집어서 교과서를 분석해서 한 페이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분석을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81년도 같으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텐데 그때 제가 역사 공부를 이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량이 진짜 너무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우리 역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군에 대해서도 좀 여기는 이야기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6차 때 살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비만 한사골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정교과서 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교과서에 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부분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국가는 앞부분에 비해가 더 없습니다. 앞부분에는 지도라도 표시했는데 뒷부분에는 지도 자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우리 교과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이론이 있는 부분은 거의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만조선 한사군 내용도 이때부터 거의 사라집니다. 뒤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초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굉장히 제가 표현을 드렸고 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심한 말을 설명해서 진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90년대 말부터 2009 개정교육까지까지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도 내용 보면은 앞에 부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에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안 들어있습니다. 예, 한반도와 만주 주변이고, 자, 그 다음 이때부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당군조선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교묘하게 건국이야기라고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안 썼습니다. 그 다음 당군 시기는 거의 2300 BC 2333년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을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특이한 것이 이제 강력이 좀 더 넓어집니다. 지도를 표시하면서 요령지나 지금 그 산둥반도하고 그쪽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당군조선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기자 위만 한사구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밑에 부분 문화도 팔족도하고 하늘의 제사. 그 다음 개성국도 지도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분량은 다시 또 10쪽 정도로 늘어났는데 분량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났을까요? 교과서를 보면은 그림, 사진 이런 자료만 컬러풀하게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늘어난 것 같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 살짝 늘어나고 조금 아쉬운 여기 이제 세력 범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까지 이제 당군조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전부 비파형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학자식 인도를 가지고 이제 범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여기가 고조선 영역이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로 비파형 공동하고 고인들이 분포하던 지역이다라는 제시를 해주고 이걸 보면서 여기가 당군조선 영역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성국은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나라 이름만 나와요. 쭉, 옥저, 경례. 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형 끝까지 이런 식으로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군조선 이후에 개성국들이 이렇게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차부터 2009 개정교육까지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시기가 2333년은 거의 이제 일괄되게 서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파형 공동 고인들, 그 다음 토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강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2배로 늘었지만, 별 내용은 전가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개성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시수 자체가 주당 3시간 동안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은 부한말까지를 1학기 때 주당 3시간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역사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중등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하고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해졌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초등에서 안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다루어졌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 중등 교과서 표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 중등, 국사 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시 교과서 이름이 국사로, 지금은 중학교에서는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중등 교과서. 여기 중등에서는 분석 기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초등에는 나오지 않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중등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부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을 쭉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북쪽에서 봤고 지도를 표시되고 있고, 여기 청동기 시대는 1차 시기에는 4세기, 7세기 나옵니다. 그 다음 2차 시기에 가면 10세기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3차 시기에 되면 20세기, 2000 BC, 2000년경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가 발굴되면서 시기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군도 설화, 신화, 신화였습니다. 1차 시기.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시기도 1차였다가 BC 2333년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강렉에 대한 부분은 초동보다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하유역, 대동강유역, 그 다음에 노동지방 이렇게까지.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반도 쪽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 다음에 기자조선은 초동하고 비슷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만이 정권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에 대해서도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에 대해서도 제천문화 초동하고 갖고 여기다 이제 거성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성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위군정 때는 이제 금인정 교과에서 거성문화에 대해서 거성문화가 단지 무덤만 아니고 제천의 어떤 역할도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다음 부분에서부터는 제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덤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의 후예나 구여의 후예라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위군정기 때만 나오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개성관계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초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도 거의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4차, 5차, 6차 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때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한 고등학교 다니실 때나 대학 다니실 때나 좀 더 시기지 싶은데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주로 만주와 여서지방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중동에서는 이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도 마찬가지고 강력도 6가지, 8가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자조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위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 준왕은 당군조선의 어떤 변방에 있는 나라의 비자조선의 왕이죠. 그 왕을 몰아내고 됐다고 얘기해요. 보통 이걸 그냥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쓰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학생들은 이게 초동도 4, 5, 6차 때는 그렇죠. 중동도 4, 5, 6차 때는 교과서 분석을 하면 내용이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기 7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청동기 시대가 BC 2000년경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거의 당군조선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령지방에 대해서는 요하까지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이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사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내용이 줄어들어서 사라집니다. 여기도 그냥 설치만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 배울 때는 한사군 위치 배우고 지금 현재 어디 보고 이거 배울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도 제천문화. 그래서 이 제천문화도 제가 계속 제천문화라고 써놓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제사 지냈다 이런 식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왜 제사 지냈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 개성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자세한데 그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어떻고 옥전은 어떻고 동네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이 좀 요즘 이제 한국사 그 자격 검증하는 거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수염치는 교과서도 그렇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세력 범위도 아까 초등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분포 지역을 가지고 우리 보조선의 강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성 국가도 네. 사진만 색깔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사진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것만 보면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보조선이 딱 망하고 저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딱 생겼구나 이렇게 착각할 줄.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 나라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발전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당군조 선사가 일정한 흐름을 좀 갖추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분량도 좀 늘어나면서 내용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이제 전에는 신화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인정을 해주면서 곧 정착화되어 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정확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시기도 강력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만조선 한서군 이런 부분은 이제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군조선에 대해서 정치와 문화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족 국가에서 갑자기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생겼다. 그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가 갑자기 부족 국가에서 발전해가지고 도깨비 방황이 뚱땅하듯이 나타났다고 지금 교과서는 스스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웁니다. 그리고 쭉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등, 중등 교과서 편제를 보면은 아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부터는 그 단락을 만들 때 그 인물 중심으로 단락. 처음에는 이제 역사 내용 중심으로 뭐 고조선 이렇게 나라 이름 중심으로 만들다가 갑자기 두 번째 시기에 봐가지고는 당군 왕금, 최성록, 이순신 이런 식으로 교과서 단락 제목을 좀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실을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치중되고 편협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시기에는 약간 우리 역사가 조금 복원되려고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특히 민족사학자분들이 바꾸기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민족사학자들이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교육 쪽에도 참여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또 밀려나죠. 그러면서 싹이 살짝 났다가 다시 짓밟혀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4장에서 교과서 개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광복 이후 80년대 초까지. 네, 우리 상고사는 순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역사 순환하면은 두 번째 많이 관심을 가지죠. 일제 식민 치하에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몰두되고 가해졌다고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서 35편의 조선사라는 책을 짓고 그 책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기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더 엄청나게 고려 중기에 이제 유교가 거의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제 중화사관이 되고 이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선도사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하고 붙어가지고 유교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도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뒤로 물려나고 전개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화일원적 중화사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선의 왕하는 국시로
국가의 어떤 치책으로 이게 조선만 해도 500년 역사입니다. 500년 역사 동안 우리 상고사 역사는 왜곡되었다. 그 기준은 유교 성리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사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절대로 뛰어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들은 높이 뛰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당시 사대주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랬을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선도사서 수고 진시황제가 번서경유를 했던 거죠.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선도사서를 세조, 예종, 성종 때에 3번이나 수고를 해가지고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선도 관련 사서는 드러내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억눌린 우리 상고사가 순환이시고 그러다가 전부 지하로 가고 숨고 하다가 이제 8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보도지도 나오고 그다음 한단국도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핍박을 피해서 숨고 땅속으로 감춰놓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집중적으로 망치로 두드려 맞았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본은 자기보다 긴 역사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문조선 3000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식민지 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왜곡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식민지 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그 역사 관련 단체를 만들어가 벌써 아마 우리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허허하고 있다가 올라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사에 의해 가지고 타일성, 일성 동정은 정체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상한 소리는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실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증거 안 보내주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지금도 실정주의 사람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주의 사서 관련 선도사 서 관련 책들을 미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상고사가 순환을 받은 것은 현대에 왔습니다. 왕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